고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는 요게 고압 펌프입니다. 고압 펌프 테스트, 그리고 인젝터 테스트고 별도의 장비입니다. 전혀 연결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전혀 연결성이 없는 장비를 둘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따로 톱으로 자르면 한 장비가 되는 거예요. 자르면 한 장비가 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고압을 못 써. 요 고압 펌프 자체가 별도로 두 개 있죠. 아, 이게 따로 내장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완전 따로네. 그렇죠. 완전 다르죠.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연료도 그렇고. 저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같이 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고압 하나로 그 펌프와 인젝터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고압 펌프 한두 번만 테스트하면 이 라인이 다 오염됩니다. 이물질들하고. 그러면은 그 이물질이 이렇게 고압 라인으로 들어와서 인젝터 내부로 들어가면 인젝터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설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별도가 있습니다. 외관상 목에 모여서 커버가 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띄워줘. 요거 끝나면 이제 요거 전원을 따로 넣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원 안 붙어 있고. 먼저 처음부터 차례대로 탈부 잡고 먼저 해보세요. 장착부터 먼저. 끝에 이렇게 되겠죠. 대신 여기 동화사가 붙어 있으시잖아요. 동화사는 탈거하시고, 자, 동화사를 탈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 기본적으로 조금 닦았지만, 여기 카본하고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꼽으면 절대 안 되고. 네.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돌리고, 여기서 한 바퀴만 돌려주면 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보조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죠?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돌리면 됩니다. 한 바퀴만 돌리면 깨끗해져요. 이거 위험합니다. 손 갖다 대면 손 다 뺏겨집니다. 손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해줘야지 내부에 라인도 오염 안 되고 잘 들어갑니다. 이거 중간에 좀 오링이 있는데 오링이 많이 많은데 저 오염 물질 많이 볼까요? 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끝나고 설명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 구조를 모르면은 스스로 AS가 안 되거든요. 라인 막히면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소도는 먼저 주시고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한 토크로. 이 정도만 좀. 요건 이제 1m, 네크 되는 거. 네. 됐고, 요거 가볍게 도와주세요, 가볍게. 어느 정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끝나면 장착. 네.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이 요 버튼입니다. 당기면은 요 축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끝에 노즐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있냐? 개변압 보는 거하고 후적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인젝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베란다 인젝션처럼 마찬가지로 개변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즐이 문제 있으면 개변압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즐이 마모되고 하면. 개변압이라는 게 그러면 그 열릴 때 여기 지금 기본 브란자 인젝션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들어가요. 잘 이야기를 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죠. 개변압. 개변압이 뭐냐면 브란자 인젝션이든 커멀리 인젝션이든 간에 최고 낮은 압력에서 마지막 낮은 압력에서 터지는 그 압력이 있습니다. 딱 열리는 순간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7차에서는 250에서 300바 그래 공회전 때
250에서 300바고 풀 악셀 밟으면 유로 3, 4, 5, 6 다 최고압이 다 틀리지만 이 해당 이 인젝터는 과거 인젝터지만 최고 압력이 1350입니다. 고속도로 풀 가속 밟으면 1350에 세팅돼 있어요. 계속 1350이에요. 악셀이 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250부터 1350을 다 쓰는 구간인데 250까지 당연히 분사돼야 되죠. 분사 안 되면 차가 시동 꺼지면 부주를 하겠죠. 그렇지만 인젝터 노즐이 얼만큼 부드럽고 정상적인지 확인하려면은 물론 250바에서 양을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개변압이 더 정확합니다. 개변압이 뭔가 250바에서 당연히 분사되지만 200바에서도 분사되고 180바에서도 분사되고 150바에서도 분사돼야 됩니다. 근데 마지노선이 150바. 150바에서 분사되면 무조건 인젝터 노즐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 있는 거는 150바에서 분사 못하고 한 200바대에 분사하는 거죠. 압력을 더 높여 분사하는 거죠. 아니요, 저 전기로 압력을 이어서 다 올리는 거죠. 아니 저기 저 피조 저걸로 지금 코일식이죠, 옛날 거. 예, 그렇죠. 그 전기를 넣어줄 때 열리는 거 아니? 맞아요. 근데 압력으로 또 그걸 그건 후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사되는 거 있잖아요. 압력을 150바를 가해주면서 저 전기 상관없이 전기를 넣어줘야 되죠. 전기 차단하고 압력은 전기를 넣어주면서 넣어주면서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압력도 150바 정도로 세팅되어 있을 때 밑에서 유광으로 분사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변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 150바를 생각하고 분사되는지 보고 싶은데 분사 안 됐다. 그러면 10바 단위로 올려가면서 몇 바에 분사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야는 150바 분사하는데 야는 180 올려야 분사한다. 그럼 30바 차이 나잖아요. 그만큼 150바 분사하는 인젝터에 비해서 180바 인젝터 이거는 그만큼 노즐이 무거운 거예요. 노즐에 대해서 니들이 꼽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끼었다, 이게 끼었다. 무거운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180바에서 분사는 불량입니다. 공회전에서 무조건 스캐너를 보면 불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모든 인젝터는 그 구분 없이 뭐 델파이, 덴소, 보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은 비커를 보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 거고. 자, 양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양 보는 구간은 총 4가지 보거든요. 구간을. 이제 저압, 그러니까 보시면 이 저압 구간. 저압이라는 것은 공회전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악셀을 딱 밟은 공회전. 이때 나오는 양을 얼만큼 더 4개가 큰 문제 없이 나오는가. 그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데이터 나오는가. 그보다 현저하게 모자리면은 차가 부족하고. 그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면 내일이 나오는 거예요. 공회전 가만히 놔둬도. 그 적정치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 ECC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압에서 데이터가 이게 앞에가 데이터예요. 뒤에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요 눈곱 하나랑 0.5cc 각각의 뭐 중압, 파일럿, 고압 이래 있는데 이제 저압은 제가 공회전이라 그랬죠. 시동 켜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얼만큼 정수성을 유지하는지를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이 중압은 이 정도 같으면요, 시내 운전하는 시내 운행, 출퇴근할 때 고속도로 아닌 그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수정. 요거. 밑에 거는 좀 이따 쓰면 이렇게. 못 들은 줄 알았네. 아니, 못 들은 줄 알았어.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못 들었죠. 중간은 시내 운전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뒤에 자, 그럼 왜 그러냐? 압력을 보시면 저압에서는 250대 있죠. 중압 올리니까 800대 있죠. 800바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장비가. 800바에서 분사되는 것. 당연히 압력이 높으니까 분사력이 더 많죠, 그죠? 그때 나오는 양을 보고 이거는 뭐 우리 시내 주행하는데 가속할 때 어느 정도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이 파일럿 구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압력은 똑같은데 이 시간을 보세요. 퍼스 시간이 뭔가 하면 한번 스트로크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전기 한번 들어갈 때 탕탕탕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가는 스트로크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고
그럼 600 뒤에 단위가 US니까 마이크로세컨드. 60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일럿을 넣어보니까 다 조건이 똑같은데 시간이 틀릴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160 짧아지죠? 그럼 양은 당연히 적게 나옵니다. 스토리 시간이 줄어서니까. 이걸 왜 보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양을 측정하는 목적은 야가 인젝트 타이밍이 얼마큼 정상치에 가까운지 보는 거예요. 이래 많은 양을 보면은, 네? 이렇게 시간을 길게 줘서 많은 양을 보면은 실제로 언제 열리는지 그 타이밍을 보는 거는 해당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력만 간단하게 생각할 때 약간의 출력만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양을 생각하면. 근데 이 파일럿은 출력도 보지만 타이밍이 맞아야 출력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 이 피스톤이 여기 피스톤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언제 분사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다가 하사점으로 가는 그 시간. 상사점에 올라오기 전에 분사해도 안 되고, 하사점을 내려가고 가는데 분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사점 올라오기 전에 미리 분사하면 깡깡 쳐버리고, 하사점 내려가는데 분사해버리면 그 분사된 게 마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제때 정확한 시점에 분사해야지 최고의 힘이 발생하는 거죠. 폭발력. 그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파일럿은. 요 기준치에서 만약 현저하게 많다. 현저하게 안 나온다, 양이.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많이 나오면 깡깡 쳐버리는 거고. 현저하게 안 나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넓게 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분사 타이밍하고 이런 거 다 차에 있는 컴퓨터 ECU가 정해준다고 하시죠, 당연히. 자동은 뭐 ECU가 다 해주겠지. 뭐, 캔각시나 뭐, 앵글시스 모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정확한 분사 타이밍을 결정해서 신호를 주겠죠, 당연히. 그까지 ECU가 역할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 범위를 넘어선 거는 안 됩니다. 왜냐? 인젝터를 누가 조립하는가에 따라서 타이밍이 다 틀려요. 요거 안에 보시면 제가 분해하는 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결정해주는 심이 5개나 있어요. 그 와샤처럼 조그마하고 이런 거 조그만 거죠. 하나하나가. 여기에 한 개, 2개, 3개가 있고 밑에가 한 개,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인젝터마다 다 5개는 아닙니다. 어떤 인젝터는 뭐 1개, 어떤 인젝터는 2개. 다 틀립니다. 요 구형 인젝터 같은 경우는 누가 작업했는가에 따라서 모든 타이밍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본인의 차 어떤 차가 있으면 누가 재생을 해서 끼웠다. 그러면 그 작업자의 실력이 얼마큼 좋은가에 따라서 인젝터 품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양은 멀쩡하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타이밍 개판인 게 있다고. 그러면 신품하고 차이 났을 때 큰 차이를 무관상은 못 느끼다가 신품은 차가 상태가 굉장히 정수하고 힘이 좋은데 이 작업하는 인젝터를 꽂기만 하면은 힘이 없고 매연 나오고 뭐 차도 보자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다 개판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역할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걸 또 가르쳐 줘야겠죠. 네. 타이밍하고 굉장히 인젝터는 타이밍이 다른 거 없어요. 타이밍만 맞으면 양은 수반대가 나옵니다. 단품의 현명히 보고 뭐 문제 있나 없나 기본적인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정확한 그 분사 자체가 1, 2, 3, 4에 각각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지니까 최고 출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을 보는 걸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3번 채널에서 보는 거예요. 4번 채널을 넘어가는 순간에 고압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죠? 네.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1350방. 이거는 내 차가 고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짐 싣고 등반을 간다든가 어쨌든 간에 내 차의 최고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새 차는 등반을 쉽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에 짐 싣고 뭐 트럭이나 짐 싣고 140은 쉽게 갔는데 왜 5년 10년 지나니까 아무리 밟아도 130밖에 안 나갈까? 아니면 고바에 찰 때 넘어갈 때 자꾸 힘없이 걸걸대고 올라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최고의 출력을 필요로 하는 분사량이겠죠.
한 번 스트로크 할 때 충분한 양이 나와야지 그만큼 폭발력이 얻어서 힘있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4번 체를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양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총 4가지 있는 거예요. 저하, 차의 공연시 정수성, 내 차가 얼마큼 조용한가, 진동 없이. 공연을? 응? 중화, 시내 주행 때 뭐 가속대, 뭐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고, 뭐 사실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중화도예요. 제일 중요도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파일럿만 제대로 맞으면 전반적으로 따라옵니다. 전반적으로. 안에 부속만 이상 없습니다. 저하, 파일럿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뭐 고압은 뭐 힘이 있고 그 차이도 있겠죠. 근데 생각외로 고압에서 분량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일 빈도수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파일럿과 저압이 제일 문제가 많죠. 대부분 다 손님들이 입고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 2개 분량이에요. 양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적인 부분. 저 4가지 양이고, 자, 이렇게, 위에 꼽혀져 있는 게 지금 뭐 제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리크죠, 리크. 밑에는 부사되는 거고, 요건 리크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당연히 고압이 고압 라인이 있겠죠. 고압 라인만 있으면 이 분산은 안 되죠. 당연히 저압 라인도 같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압 라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작동해서 그 양이 나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비밀이 100%못 잡아주니까 그 사이로 미세한 통으로 빠져나가는 그 양의 총합을 보는 거예요. 이 양이, 자, 분사량은 아까 또 말씀드린 양적인 부분을 유심히 보는 거고, 양이 많나 적나를 보는 거예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위아래 하한치와 상한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거고. 근데 이 리크는 반대도 아니고